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지요? 그죠? 시간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안 잊어먹고 오셨네요? 네. 네. 이번 주부터 시간이 좀 바뀌어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진도 나갈게요. 558쪽에 애국 개몽운동의 전개부터 갈게요. 뜻풀이 한번 합시다. 애국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이라고 그러겠죠? 개몽 볼까요? 계몽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1800년대, 1900년대 우리가 너무 교육받는 게 너무 짧았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되게 우리가 무지했어요. 네. 무지를 깨트릴 수 있는 작업이 뭘까? 많은 사람을 한 군데 모아서 어떤 연사가 나와서 대중적인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깨우치는 방법을 택했어요. 학교 시설이 되게 태부적이었거든요. 이러한 운동을 하다 보니 계몽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전부 다 가방끈들이 다 고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방끈 가지고 있으면 계몽이 필요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만 가지고 충분히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야.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걸 깨트리는 운동을 갖다 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전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지 이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지를 깨트린 방법은 계몽밖에 없더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체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안에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출이 다수예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회입니다. 꼭 잡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회입니다. 보안회입니다. 몇 년인가요? 1904년입니다. 연도도 외워야 됩니다. 근현대사 부분은 연도를 안 외우고는 풀어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항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 일제 압력으로부터 해산되었습니다. 자, 일본 애들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농사 짓고 있지 않는 땅을 더 항무지라고 그러는데 항무지를 갖다 개간해서 자기네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볼까요? 항무지를 개간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면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식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즉 통치 자본 또는 조선을 갖다 운영하는 자본, 쉽게 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본국에서는 이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애들이 이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항무지. 우리나라에서 보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했다는 뜻이에요. 저항했다. 자, 항무지라면 우리가 알아서 개간을 할 거야 이랬겠나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애들이 만든 게 농광회사입니다. 빠져있어서 하나 적으셔야 돼요. 농광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항무지를 개간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핵심 뭐예요? 아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본 애들은. 그죠? 네? 1904년에 우리가 보안을 만들었잖아요. 항무지 개간권을 다 반대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럼 일본 애들이 얼마만큼 집요한지 한번 보자고. 자, 1904년 연도 한번 좀 동그라미 쳐보고 1908년에 한번 쳐보죠. 이렇게. 1908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이름이 이렇게 봐봐. 동양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을 갖다가 동양이라고 하는 거고 주식회사는 다 알 거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척식은 이거예요.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경제정책을 갖다 우리는 척식이라고 불러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펼치는 경제정책이다 보죠.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돈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그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일본 애들은 식민지에다 모든 지역의 식민지에다 전부 다 척식회사를 만들었어요. 한반도도 만들었고 만주도 만들었고 중국도 만들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만들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일본 애들 뭐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하다고. 통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국내로부터 지원을 최소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1912년에 봐봐. 4년 주기죠, 이렇게. 4, 8, 12, 그죠? 네. 1912년에 우리나라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전 국토의 40%를 강탈해 갔어요. 어디에서? 총독부에서. 그럼 총독부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우리 토지를 갖다가 40%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40%지 뭐 거의 50%다 가져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딱 한 50% 빼앗아 간 거잖아. 강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간 거예요. 자, 그럼 총독부 이 땅을 왜 빼앗아 갔을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지? 총독부는 뭐 하는 거야? 정치하는 곳이잖아. 우리나라를. 그죠? 일본 애들이. 돈 만들어 갈 거 아니야? 빼앗아서 어디로 넘기는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긴다.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뭐 할까? 이 땅을 갖다가 일본인이라든가 친일 계열의 성향을 가진 조선인들에게 되게 싼 가격으로 넘겨요. 이거 갖다 불화라는 단어를 써요. 일본식 한자 표현 방법이에요. 불화라는 단어는 요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계속 불화라는 단어가 역사책에 나오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말로 바꾸면 헐값 매각하는 거예요. 번역한 겁니다. 누구에게? 헐값 매각은? 일본인이라든가 친일 조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헐값 매각하는 거예요. 누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그럼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 개념이 머리에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4년, 8년, 12년, 4년 간격으로 일본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장기적인 통치 지배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흐름 잡으시면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자, 보완해 됐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를 갑니다. 헌정연구에 갑니다.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였다. 헌정연구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 기본 내용과 선후관계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진회를 규탄했다. 일진회는 우리 친일 조선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얘들이 요구하는 건 뭐죠? 고종 물러나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를 갖다 물러나라고 계속 연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대통령 물러나라,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할 수 있죠. 그럼 그 시대에 황제 국가에서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헌정연구회들이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일진을 규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헌 군주제 수립을 위한 민권 학대를 주장했다. 헌정연구에서 입헌 군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치사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입헌 군주제 자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헌법을 세운다는 뜻이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헌법 법률을 제일 상위법 헌법을 세우고 군주제를 하겠다. 즉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게 입헌 군주제입니다. 됐죠? 물어볼까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입헌 군주제를 처음 주장한 단체는 누구예요? 시민회라고? 독립협회 아니고?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독립협회지. 여기도 좋잖아, 이렇게. 두음법칙에 따라서 입 좋잖아, 이렇게. 독립협회에서 뭘 주장했다? 처음?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다고. 왕은 인정할게. 그러나 그 왕의 권한을 제한하겠노라는 게 입헌 군주제라고. 오케이? 자, 왕권을 제한하겠다.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정연구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자강회 가죠. 지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적고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1906년. 자, 교육활동과 산업진흥주장, 전국에 25개의 지회, 그 다음에 월보를 발행했다. 월보의 밑줄 그어볼까요? 월보. 네. 요즘 치면 월간지야, 잡지책이야. 네. 잡지책을 발행했다. 잡지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기출이 한번 떴던 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이렇게, 이게 책이에요. 책 표지에 이렇게. 네. 한자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한자강회 이렇게 적어서 뭐 예를 들어서 1월호면 1월달에 이렇게 적었겠죠. 1월달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월호, 2월 이런 식으로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책 표지를 그대로 던져주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스타일의 문제 형태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5년 전까지는 거의 공무원 시험에 그림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쇄상의 문제가 오류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 아직까지는 흑백이니까. 한등급은 칼라로 인쇄해서 우리가 접수비도 되게 몇만 원씩 받아 먹잖아요, 그 애들이. 그래서 종이 질도 좋고 칼라 그림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접수료를 5천 원 해라? 2만 원, 3만 원 받아야만이 칼라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종의 질과 칼라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시험 문제질하고 한등급 그 문제질 본질적으로 틀려요. 종이질 자체가 달라요. 보셨죠? 보시면 야, 이게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현대 21세기에 그죠, 여러분들. 네. 아직까지도 우리는 50년 전, 40년 전 그 형태의 문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착각, 이게 머리에 입력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한등급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왜? 여기는 칼라 그림 한자만 집어넣어도 되거든. 한반도 지도하고. 아, 대한자강하겠네. 이렇게. 그럼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입니다. 고종 퇴위 반대 운동입니다. 자, 봐봐. 그러면 연결되지 않을까? 요거가 연결되잖아. 자, 일진의 애들이 지금 이걸 요구하잖아. 지금 현재 고종 근량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 요구하잖아요. 네, 고종 퇴위 반대 운동하는 게 대한자강회입니다. 연결된다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강제선 됐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훗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줄 보셔야 되겠죠? 자, 봐봐.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어. 이 앞전 시절에 했던 것들이 기억나셔야 돼. 이게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906년 초에 뭘 만들었을까요? 통감부를 설립하게 됐다고. 구분하셔야 돼. 5년하고 6년이 구분 못하시면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졌고 6년 초에 통감부가 만들어졌다. 그 이듬해 1월 달에. 즉 통감이라고 하는 관리가 우리나라를 간접 지배한다고. 일본 천황의 미용을 받아가지고. 통감부를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1200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가시켜 버렸다. 그래서 국가에 채무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걸 전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국가의 채무를 갚자는 운동이 누구에 의해서? 대한자강회 중심으로 스스로 우리 국가의 채무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봐봐. 남에게 돈을 빌리면 뭐가 있어? 계속 이자는 늘어나잖아. 우리 은행에서 이자를 하면 돈을 빌려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빌려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어떻게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갈 거거든. 그 이자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의 채무를 갚자는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됐죠? 대한협회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훗날 친일로 돌아서 버리거든. 한번 볼게요. 대한자강회 오시느라 천도계, 오세창, 권동진 유명한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전국 70개 지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통감부의 문명지도로로 긍정하면서
의회 정치, 정당 정치 부인 목표를 두고 친일적 색채를 띄었다. 친일에만 미칠 거예요. 굳이 친일적 색채를 띈 단체를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대한협회는 현재까지 거의 30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년에 나오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신민회 가겠습니다. 신민회는 별표 5개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간에도 별표 5개짜리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렇게. 그죠? 신민회, 신간회가, 그죠? 자, 이거 1907년 11년까지, 27년부터 3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 단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칭이 비슷하다고 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둘 다 뭐예요? 애국개몽 단체들이에요. 예, 우리 애국개몽 단체들인데 연도가 틀리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일반적인 시험 문제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두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명칭이 비슷하다 해서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별표 5개라고 그랬어요. 신민회 갑니다. 1907년부터 1911년, 연도는 여기 무조건 외워야 돼요. 7년부터 11년, 27년부터 31년, 연도가 일단 암기돼야 돼. 암기 안 되면 문제 풀 수가 없어. 결성, 을사늑약 체결 이후 합법적 계몽활동의 한계를 느꼈다. 안창호, 이동영,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하게 되었다. 비밀의 밑줄 긋습니다. 비밀 조직이다. 핵심 인사가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의 밑줄 그으시고요. 신민회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사가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단독 문제 나올 거 대비합시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나온다면 맞히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창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안창호 선생님 희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1938년에 옥사하셨어요. 네,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것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출신이 평안남도 출신이에요. 평안남도 출신이고 신민회를 조직했던 대표적인 인사이다. 신민회,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네, 독립협회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899년에 자기 고향에다가 점진학교, 초등학교 정도 해당되는 거죠. 네. 점진학교를 갖다가 개설해서 후학을 양성했다. 점진학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신민회를 조직했다. 점진학교를 조직했다. 그 다음에 23년에 국민대표에 참여했다. 국민대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1923년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안창호에 대한 개인적인 단독 문제 출제할 걸 대비해보죠. 색다른 게 점진학교죠, 이게. 잘 모르는 명칭들이 들어가죠. 점진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후하게 양성했다. 뭐일까요? 목적이? 여기입니다. 계몽입니다. 빨리 인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 중에서 뭐 인재잖아요.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인재가 태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도 기껏 해봐야 옛날에 배웠던 공자, 맹자, 논어 뭐 이런 거밖에 안 배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봐. 달나라 가는 시대에 우리가 공자, 맹자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필요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분이 선각자들이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안창호 개인적인 문제 나올 거 대비해보자는 거. 두 번째 지향.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를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 지향을 하였다. 네. 신민의 가족 중에 공화 정체입니다. 공화정이죠.
아까 여기 입헌군주제하고 헷갈리는 거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공화정은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화정이란 뭡니까? 물어본다면? 복잡히 생각하지 마. 뭐? 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갖다 우리 뭐라 불러? 공화정이라고 불러.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선이 멸망하게 되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화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참정권이잖아요. 국민의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 대표를 뽑는 제도, 이걸 참정권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표를,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이걸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민회에서 처음 주장했다.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치 발전사 계속 얘기해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전제정치. 근점은 뭐예요? 입헌, 군주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화정이잖아요. 이건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공화정인데 후에 어떤 제도 또 나타나겠죠. 왜? 항상 제기하죠. 영원한 거 없다고.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제도도 영원하지 않다고. 항상 변하겠죠. 우리 시대에 뭐 새로운 제도가 나타날지, 우리 사후에 새로운 제도가 나타날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정치 흐름 정도 잡아야 되겠죠. 전제정치, 입헌군주. 자, 봐봐요. 입헌군주 자꾸 주장했던 거 독립협회를 얘기했고, 공화정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민회라고. 이게 선택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계속 틀린다고. 봐봐.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글자. 입헌, 독립, 두 법칙에 따라 입헌군주제, 독립, 입헌군주제겠네. 신민회, 공화정. 됐어요? 모의고사도 계속 나올 거예요. 틀리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예, 맞히셔야 돼요. 세 번째, 교육활동. 1908년 평양의 대성학교. 1907년 정주 평양 옆에 정주시가 있어요. 정주의 오산학교입니다. 뭐예요? 이 수업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육사업을 했다는 거죠. 인재를 양성을 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자기회사는 도자기, 도자면 정은 앞에다. 네, 도자기회사와 태극사과는 요즘에 서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회사를 판매를 하고 책 서점을 열었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그 이익금을 통해서 신민회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목적은, 자, 신민회는 아까 비밀조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모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만나면 무슨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그럼 사람의 얼굴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김동지 오랜만이요. 최동지 오랜만이요. 이번에 서울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회원들 좀 모시고 오시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장소도 제공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지. 돈도 벌어서 자금을 쓸 필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 국외 독립운동 기지 마련. 앞에다 별표 한번 할까요? 자, 한번 봐요. 이거 보세요. 자, 보안의 헌정연구에 대한 자강해 봐보자. 자, 봐봐. 왜 중요한지 잘 나오니까. 보안의 헌정연구에 대한 자강회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애국 개몽운동이야. 자, 신민회 보자. 신민의 애국 개몽 운동이야, 기본적으로. 두 번째 볼까? 우리의 투쟁 방법을 무장투쟁으로 정했어. 자, 봐봐.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 여기는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여러분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해.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이거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뭐야? 자, 얘네들은 겨우 한 가지를 했잖아. 그지? 근데 얘들은 몇 가지를 한 거야? 그 어려운 두 가지를 했다고. 오케이? 애국 개몽운동, 무장투쟁. 이해 가셨어요? 네, 무장투쟁 두 가지 나온다. 자, 근데 무장투쟁론은 봐보자.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한계에 봉착됐다고. 국내에서는 한계에 봉착됐다고.
그럼 신민회는 어떻게 할까? 국외로 넘어가는 운동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국내 한계점 때문에 국외로 넘어가게 됐다. 무장투쟁이 신민회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마련하겠다. 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서간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 북간도라고 불러요. 여기를 연해주라고 불러요. 러시아 말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상하이라고 하죠. 네. 독립운동 방향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이렇게 정해져요. 앞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끊임없이 할 텐데요. 봐봐요. 2, 3, 4 이렇게 봐볼까요? 여기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해요. 무장투쟁. 여기는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어떻게요? 같아요? 달라요? 방식이? 다르죠? 독립운동 방식이 다르죠? 여기는 주로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뭐 신채호, 이동희, 이동영,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등장하죠. 네. 그럼 얘들과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독립 노선이 다르지. 다르잖아. 이승만은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1919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이민정부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승만은 계속 예국으로만 도는 거야. 미국 가서 계속 예교적 노력을 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매일 피 흘리고 죽어가지.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노선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 방금 얘기했던 국민대표회의라고 한다고. 이때 이제 신채호 선생, 안창호 선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게 국민대표회의예요. 노선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 어떤 투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이죠.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그 독립운동이 내부적인 분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최소한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또 이렇게 서간도를 남만주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같은 말로 북만주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실은 간도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섬처럼 떠있다 해서 간도라고 부렀다. 원래 그게 맞다고. 그런데 이 만주라는 것은 민족 이름입니다. 여진족 이름입니다. 17세기에 불렸던 여진족을 만주족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땅처럼 인식돼서 만주 지역, 만주 땅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에요. 역사적 학술적 용어는 간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면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민회 회원들이 주로 여기에 신민회 회원들이 여기 가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혜영 일가들이 여기 가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됐다. 네. 보시죠. 국외 독립운동 기지 신흥강습소. 일종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글을 깨우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신흥강습소. 되게 중요합니다. 신흥강습소. 그 다음에 신민회가 해체되는 거 보겠습니다. 안명근의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간부 105인을 구속 해체시켰다. 되게 시험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그때 일본의 대라우치 총독이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죠.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안명근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면근은 안중근의 사촌 동생입니다. 예, 안면근이 간도제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우리 조선으로 이렇게 건너왔죠. 왜냐하면 독립운동 자금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 통상 우리는 군자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독립군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군자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독립군 운동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 거치지 않으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충돌이 일어났어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체포되고 봤더니 안면근이었어요. 이미 일본 애들이 알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또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는 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면근이 체포가 되는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고문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아까 신민회는 비밀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 조직인데 안면근에 의해서 105인이 구속됐어요. 즉 600명 정도가 600여 명이 체포됐고 그 중에 105인 정도가 구속됐어요. 그 결과 신민회는 해체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11년이에요. 오케이? 1907년에 시작해서 1911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해체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대라총독 미술사건. 그 암살을 하지도 않았고요. 계획도 없는데 그냥 명분을 잡는 거예요. 대라총독 암살 미술사건 명분을 잡아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신민회원들이 다수가 체포됨으로 인해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 강령에 별표를 하겠습니다. 재작년 기출이죠. 재작년도 이렇게 나왔죠. 자, 이 4대 강령을 던져주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고취하자. 둘째,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 역량을 축적하자. 셋째, 상공업 기각건설로 국민의 부력을 증진하자. 교육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자. 잘 기억 못하겠죠? 4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신민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교육이거든요. 자, 오른쪽 신민의 활동 보겠습니다. 자, 경학사에서 신흥강습소. 자, 신민에서 만든 게 경학사입니다. 신민에서 만든 게 경학사. 자치기구입니다. 간도에 우리 조선인들이 되게 많이 살죠. 많이 사는데 우리 스스로 자치법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인들 스스로 규율에 정해서 규율에 맞게끔 생활하자. 경학사.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 한자 사자서 중에 이거 거의 다 알지 않나? 주경야도? 낮에는 밭갈 경자입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뭐 공부한다는 뜻이잖아요. 주경야독에서 그 경자가 밭갈 경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썼던 것들이 경학사입니다. 자치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아무리 독립운동 한답시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총사격 연습하게 되면 어떻게 그 지역 중국인들이 되게 이역감을 느끼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느 한 지점에 와가지고 사격훈련이라든가 독립운동을 한다 펼쳐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까? 바로 신고 들어가지 않을까? 경찰서에? 총소리가 났어요. 우상합니다. 막 이렇게. 이렇듯이 중국에 갔지만 독립운동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의 나라 가서 사격연수라든가 군사훈련에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면 그 지역민들로부터 이해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낮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교육받고 군사훈련을 받는 이런 자치단체를 만들었다. 경학사입니다. 경학사에서 신흥강습소, 초등학교 정도 교육을 하는 거고요. 신흥중학교, 말 그대로 중학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이곳은 해체가 경학사에서 부민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학사의 경자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부민단위 부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족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한족회. 자, 부민단 시기, 신흥중학교는 부민단 시기, 신흥무관학교는 한족회 시기에서 한족회 시기에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즉 초급장교 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초급장교를 만들 수 있는 양성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배운 사람들을 사관학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는 한족회 시기에 어디에 적어야 돼요? 좀 지울게요. 한족회 시기에 설화군 정서군이 만들어집니다. 자, 봐보자. 이렇게. 자, 이게 어느 지역이라 제가? 서간도. 여기를 북간도. 자, 서간도, 북간도. 자, 여기 봐봐. 여기에 설화군 정서군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북로군 정서군이 만들어졌다. 이 출신들은 주로 어떤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학교 졸업생들이더라? 신흥 무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자, 사관학교 졸업했으면 어떻게? 군인으로서 어떻게 가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발령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졸업해서 여기 이렇게 발령이 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군 조직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야. 이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주 지역에서. 자,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 설화군 정서군,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군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서쪽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북쪽을 의미하는데, 자, 서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서자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라를 빼앗겨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란 말이지. 무정부 상태에서 어떤 정부에서 모든 의사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근데 우리는 정부가 없다고, 무정부라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서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대신할게요. 군인들이요. 자, 북로군.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대신할게요. 이렇게 북로군 정서군. 오케이? 여기 여러분 지금 김자진 장군 얘기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이렇게 군을 읽으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옛날 한자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어렵죠. 이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문제를 적응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이론의 기초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신흥무관학교 출신 졸업자들이 어디로 발령나기 시작했다고? 설화군 정서군하고 북로군 정서군 초급장교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발령나기 시작하더라, 초급장교들이. 근데 군 이름이 특이해서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지금 명칭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서쪽에 있는 군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 정부 역할을 대신할게요. 대신을 썼죠.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대신할게요. 군인들이요. 어때? 이해 갔지? 조금 무식하게 막무가내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떻게, 훨씬 더 심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단어가? 누군가 질문한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질문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이게 이상해. 이름이 있다고야? 이렇게. 그거 말이야. 다 뜻이 있지. 뭔데? 이런 뜻이야. 어때? 되게 유식해 보지 않아? 그렇잖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얘기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됐죠? 이어서 갑니다. 결성, 을사늑약 체결 이후 합법적 계몽운동의 한계를 느꼈고 안창호, 이동영,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 연사 형태로 1907년에 조직했다. 해체가 몇 년이라고요? 1911년이라고 얘기했고요. 지향,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를 바탕으로 한 근대 국민과 건설입니다. 핵심 뭐죠? 공화정이죠. 공화정입니다. 교육활동, 대성, 오산학교, 경제활동,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 다음에 무장투쟁과 설명을 드린 바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교육과 언론의 활동 보겠습니다. 그 학회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학회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나온 적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X에 버리셔도 돼요. 언론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각종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자, 신문지법 1908년, 보안법 1907년입니다.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계속 빼앗기기 시작하죠. 나라가 빼앗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럼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내부에 자체적으로 양반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사람은 지식인이란 말이지. 그 지식인들이 여러 대중들, 군중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의 실정과 사정을 갖다가 백성들이 알리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알림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문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신문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왜? 우리 상황을 알려야 되잖아. 언론처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일본 애들은 법을 만들어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문지법이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신문 발행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게 신문지법이야. 일본의 법을 만들어 통치하겠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보안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1907년, 1908년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연도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은 여러분이 꼭 풀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569쪽 갑니다. 지울게요. 근대 경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류지 무역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집에 가면 퇴근하고 하는 게 이제 시간 날 때 주말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월달 되면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그러니까 우리 책 순서대로 쭉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할 텐데요. 지금 어제 근대 경제 문제를 만들다가 수도바거지 들어왔는데요. 이 파트 문제를 만들다 마침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뭐냐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선후관계예요. 모든 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뭘 했을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봐볼게요. 거류지 무역 볼게요. 우리가 개항이 되지. 1876년에 어디가? 1877년 매진 조약을 뭐라 불러?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열리죠. 삼포가 열리죠. 제일 먼저 열린 게 어디예요? 부산, 그 다음에 권산, 그 다음에 인천. 몇 년? 연도 외워야 된다고? 몇 년? 몇 년?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이 돼서 빼면 된다고. 개항한 지 몇 년이 되니 빼면 되겠지. 2021년에서 빼면 되겠지. 개항한 지 얼마 됐냐 알겠지. 거리주의 무역이라는 거리주의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일본인들이 와서 거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천항에 가면 뭐가 있어 지금 현재? 예전에 일본인들이 살았던 거리주의 옛날 일본식 집들이 있다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가보신 분들 계실 거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렇다면 그 집들은 몇 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8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거리주의 무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종의 조개지가 설정되죠, 이렇게. 일본이 사는 지역이라서 거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개지라고 하는 것은 식민 통치 기간 내내 공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자, 봅니다. 의미, 개항 초기 애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다. 개항장 심리까지. 자, 이게 인천항이라고 쳐보자고. 1883년에 인천항이라면 물건을 싣고 물건을 하여가고 이 지점, 즉 4km까지 요즘 말로 보면 이 지역의 조계지, 즉 거리주가 설정돼 여기서 얘들이 살기 시작했다. 4km까지. 오케이? 처음에 76년에 이렇게 됐다고. 됐죠? 그 다음에 1882년에 어떻게 됐어요? 속약이 맺어지죠. 50km까지 늘어난다고. 84년에는 어떻게 해요? 100km까지 늘어난다고. 4km, 50km, 이렇게 100km까지 늘어난다고. 점차 늘어납니다. 그 연도를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말장난 칠 거란 얘기야. 말장난 칠 거란 얘기. 그 다음 일본 상인들이 주도했다. 자, 일본 상인들 보겠습니다. 치에복권 지역입니다. 일본 상인 치에복권. 일본인들이 부산, 원산, 인천에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에복권 지역입니다. 일본의 자국의 법을 따르겠다. 그 다음에 무관세. 우리가 항구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하고 항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 일본에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인천 아파도 들어왔다. 관세 받아야지. 배가 정박됐으면 어떻게? 우리 항구를 이용했잖아. 인천 항구를 이용했잖아. 항세를 받아야지. 이거 뭐야? 이건 우리나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관세를 받는 이유는 뭐죠? 내수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똑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을 만들었는데 일본에 들어왔는데 물건이 훨씬 더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물건은 사장되기 쉽지. 어떻게 가격을 관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겠지. 단가가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는 좀 더 그 가격을 유지하고 우리 국내 내수시장을 보호할 수 있겠죠. 관세라든가 항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에게 우리가 이걸 받지 못했다. 그다음 일본 화폐 사용 등 특권에 확보가 됐다. 일종의 약탈무역이었다. 그 다음에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게 됐다. 일본 애들 참 치밀한 면이 있죠. 면직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청일 상인 간의 상권경제. 일본을 봐야 되겠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건 이모군란 이후죠.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개입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기 시작하죠. 이모군란 이후에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맺은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경이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앞전에 배워서 이제 복습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 갈 것 같고, 그냥 일주일 전에 배우고 책 덮어놨다가 다시 책 가져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하겠지, 현재. 그죠? 이모곤란이 몇 년이야? 82년이지. 82년. 자, 아까 우리 개항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 76년에서 지금 현재 몇 년 지났어? 6년 지났잖아. 응? 6년 지난 지금 우리 조선의 상황 어때? 82년에 조선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형편없는 나라예요? 형편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봐봐.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상권을 완전 장악해버렸다고.
6년 만에 76년에 부산을 개항을 시작해서 82년 되니까 어떻게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고. 이모군란 이게 일본의 청나라들이 보니까 어떻게 한심한 거야. 자기들이 250년 동안 조선을 속국으로 삼아서 통치했다고. 근데 속국으로 삼았을 뿐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가져간 게 별로 없더라는 거지. 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청도 어떻게 욕심 나야 될 거 아니야. 저 우리 250년 속국인데 쟤네들이 6년 만에 우리 속국의 경제권을 싹 먹어버렸네? 일본 애들이? 그럼 청 입장에 어떻게 우리 좀 가져가야 되겠네? 하고 맺은 게 뭐야? 이거라니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니까? 조선과 청나라 간에 새로운 조약을 맺은 거야. 상인과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수 있는 장정이라는 세부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일본의 상권을 빼앗긴 걸 우리가 어떻게 뺏어가겠다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청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서울의 마포에 있는 양화진, 한강의 기본 양화진을 필두로 전국의 장시에 청나라 상인들이 오픈해서 문을 열기 시작해서 청나라 물품들을 팔기 시작한다고. 왜? 상권 가져가겠다는 거지. 일본 애들이 다 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일본 상인들과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이 어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한판 붙는 거잖아. 뭘 가지고?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이 결과 볼까요? 결과가 일본이 압승합니까? 청이 승리합니까? 청이 만회를 했다고. 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대략 우리나라의 80에서 90%를 장악했대요. 그들 시장 상황을 본다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이후의 결과를 본다면 청나라가 40%, 일본이 6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앞전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지금. 외우는 얘기 아니라 지금 다 이해하는 거잖아, 이건 지금. 그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죠? 선생님 질문하는 내용을, 저거 질문하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네. 또, 대답은 안 해도 속으로도, 내가 속으로, 저거 맞아. 이해하고 있어. 이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중요한 게 뭔지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근현대사가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 신신당부를 제발 좀 쉽게 해주세요. 쉽게. 만날 때마다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해야 돼가? 복습도 해주지. 되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학생 조카도 이거 알아. 다 알아. 갖고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본다고. 삼촌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경 뭐예요? 왜?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만든 의미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 앞에 거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들도 이렇게 어떻게 한능검을 보기 때문에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예, 중학생 애들이 1급 따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나하고 책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가면 무조건 1급 따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애우지 말라는 거. 선생님이 애우라는 것만 애우고 이해하는 거 제발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당신들 거라니까. 이해 가셨죠?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자, 이어서요. 열강의 이권 침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배경 청일전쟁과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이 최국대우를 내어 이권을 침탈했다. 최국대우 미치고 봐요. 최국대우. 이거 다 배웠어요.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거예요. 일주일 전에 다 배웠던 것들 기억이 안 난다고. 자, 봐봐. 옛날에는 무역이 비행기가 없었잖아. 가장 많은 양을 실 수 있는 건 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주로 어떻게 해? 해상과 해상에서 배를 이용해서 국가 간에 무역하는 방법이 일반론적이었겠지. 그죠?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해상이겠죠. 그렇죠? 최국대우란 이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즉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간에 무역을 하는데 주로 해상에서
바닷가에 물건을 싣고 수출입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 베스트 조건을 주는 걸, 이걸 체해옥대어라 불러요.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1870년에 강화도약을 맺었지. 그리고 삼포가 개항됐지. 그럼 일본애들이 이때 우리에게 체육대우를 요구했냐고 물어본다고. 자, 멍 때리지 말고 요구했을까, 요구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제일 뒤로 갈까요? 네,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체육대우를 요구했을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갈까요? 응? 요구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옆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허망하지. 여태 수업 들었는데 답이 아니잖아요. 물어본 답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과는 없어요. 왜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 나라와 나라에 맺은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요게 있으면 우리도 좀 주세요. 우리 적용시켜줘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일본과 맺은 건 우리가 강화도약은 처음인 건 맞아요. 그게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3년에 조미수 통상조약 때 미국 애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뭘 요구하는 거야? 체육대우를 요구한 거야. 야, 니네 일본과 맺은 건 이런 조약들인데 이거 우리 적용시켜줘. 알았지? 할 수 없고 힘이 없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일본 애들 우리가 또 맺어요, 조약을. 야, 니네 조미수 통상조약 때 우리 빠진 거 있어. 우리가 좀 적용시켜줘. 일본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체육대우는 누가 요구한 거예요? 미국이 처음이에요. 이게 시험 유형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게, 그러니까 이론을 잘 알고 내용을 잘한다 해서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득점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용도 알아야지만 시험 포인트가 뭐냐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나는 틀리잖아요. 계속 틀릴까요? 틀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목적하는 건 뭐야? 한국사를 열심히 해서 막 학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무조건 난 고득점 맞아야 한다고. 고득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포커스가 뭐냐는 걸 내가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잡으란 얘기야. 이론을 막 장황하게 선생님처럼 많이 알아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점수 잘 맞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 뭐가 나올까, 나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게 포커스예요.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론 장황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선생님이 할 일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틀리겠구나. 당장 틀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 이상 틀렸을 거 아니야. 체육대한 얘기. 두 번째 갑니다. 러시아 강산개발권, 산림체벌권 등을 요구했다. 이걸 누가 우리가 거부합니까? 독립협회가 이런 걸 다 거부해서 우리가 방어하죠. 디펜스 하죠. 미국 강산채굴권, 철도, 전기, 전차 부설권. 일본 갑니다. 경인선 부설권. 미국이 했던 걸 갖다가 자본난으로 인해서 일본이 가져다가 완성한 게 경인선입니다.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경인선이 어딘 줄 알아야 되겠지.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경의선,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일본이 가져갔고요. 경부선, 철도 부설권. 한일 양국 공동 경영, 철도 용지 무상 제공 등을 주고 말았습니다. 영양, 열강의 원료 공급지 및 자본 투자 대상으로 전략되고 말았다. 다음 페이지. 일본의 경제 침략 강요했습니다. 자, 1차 한일 협약 이후에 한일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메가타 읽었습니다. 메가타 다네타라고 재정 고문을 행합니다. 메가타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화폐 적립 사업입니다. 그 세 번째 박스 세 번째 건이죠. 화폐 적립 상업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오타입니다. 내용 갑니다.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의 화폐로 교환해주고 상공업자와 민간은행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일은행 밑줄 그었습니다. 제일은행은 친일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일본 화폐로 교환해줬다. 문제점, 짧은 교환기간 3일, 질이 나쁜 백동화는 교환 불가, 상중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본의 은행에서요. 그래서 상에 해당되는 것만 1대1로 교환해주고 나머지 중하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그냥 바꿔주지 않는 거, 그냥 고물로 대고 말았습니다. 고물 취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장사하신 분들이 상공업자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다음에 민간은행들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를 받았겠죠. 화폐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 일본 상인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대비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게 되었다. 화폐정리사업 그 밑에서 연도 꼭 적어야 돼. 1905년입니다. 메가드 화폐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조선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일본 엔화만 사용할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약탈, 철도 부지, 군용지, 확보 명목으로 국유지와 역둔토가 약탈되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역 있죠. 무슨 역, 지역별로 서울역, 용산역 하듯이 각 지방의 역이 있듯이 전부 다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다 빼앗아서 역을 만들었던 토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 부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별표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까 설명드렸어요. 별표.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고리들을 이용하여 토지를 침탈해 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돈들은 보통 100원, 200원, 300원 이 정도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가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되게 큰 거였죠. 자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10원이었으니까 50원, 100원, 150원, 200원 충분히 비즈니스 자금으로 충분했던 것들이죠. 그 결과 전라북도, 전주, 군산, 전라남도, 나주 일대에 일본인 규모의 대규모 농장이 형성되었다. 즉 일종의 호남평야라고 봐야 되겠지. 호남평야에 쌀을 재배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일본 애들이 돈을 거의 다 쓸어갔다 보시면 돼요. 특히 또 경기 지역은 주로 인천의 재물포항을 중심으로 미고기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갔다. 지금도 보시면 인천 지역에는 일제시기에 썼던 커다란 창고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게 미국 창고들이에요. 일본이 주로 수입해간 게 우리나라의 쌀이었어요. 인천을 중심으로 이쪽 엄청난 쌀들이 지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인천에 예전에 다 농사지었던 곳이거든요. 요쪽 전체가 전부 다 쌀이 팔려나갔다 보시면 돼요. 경제구국운동 방공령 1889년부터 90년까지입니다. 두 번째 전개 부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방공령 그 곡식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요즘엔 지방자치단체 장이 방공령을 명령할 수 있다. 왜? 우리의 쌀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다고 명령할 수 있는 걸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도를 물어봅니다. 1889년입니다. 이거거든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방공령이 발표됐을 시기 사실로 가장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거의 물어봐요. 이 연도여야 됩니다. 쌀 수출 금지령이 내려진 걸 이거는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연도는 이거 외우시면 돼요. 1889년입니다. 외우는 방법 간단해요. 선생님 외우는 방식입니다. 쌀은요,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요즘 보시면 이삿짐센터 보면 거의 대부분 이사 아닌가요? 국번호만 좀 다르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쌀은 쌀집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뒤에 것만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사고 팔고 이렇게 살짝 사고 팔고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외우시면 방공의 연도 외울 수 있어요. 상권 수호 운동. 자, 애국 상인들이 내륙 진출을 한다. 객주, 여각, 포부상 등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객주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도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객주는 오늘날로 치면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예, 어떤 집을 사고 파는데 우리 전월세를 넣는데 꼭 필요해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인중개사가 객주라고 얘기하죠. 여각, 보부상 등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전개, 객주, 시전상인, 경강상인들의 활동. 자, 오른쪽 객주가 뭐죠? 평양의 대동상해, 서울의 장통상해 등의 상해사가 설립되었다. 그 장통상해는 일종의 OEM 상표를 붙여서 장통상해에 납품하게 되면 장통상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요즘 치면은 장통상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예요.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되게 우리가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의류든 신발이든 간에 아니면 제품이든 간에 처음 우리나라에 대동이라든가 장통이라는 것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잘 만드는 데다가 OEM을 주고 우리 브랜드를 받아서 우리가 납품하게 되면 우리가 파는 방식을 택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통상의 브랜드가 붙어있는 어떤 고급 물품들은 되게 비싼 가격에 팔려요. 혹시 여러분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쓰던 물건이 있다면 잘 보시고 혹시 장통상해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있다. 네, 무조건 챙겨. 여러분이 챙겨. 할머니 이거 주세요. 이렇게 챙겨. 왜? 얼른 몇백 보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네. 아셨죠? 버리지 마시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무조건 가져가. 이것도 주세요. 가져가면 돼. 그 다음 시전상인들 보겠습니다. 거기 한국중앙총상해 몇 줄 볼까요? 자, 청과 일본 상인들이 점포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와 동맹 철시를 전개하게 되었다. 남대문, 그 다음에 명동, 충무로 일대가 일본인들이 완전히 상권이 넘어갔어요. 예. 그 명동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명동도 일본의 명치유신의 그 명자를 따다가 동네 이름이 명동이에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명동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커졌어요. 거기 중요한 건 뭐죠? 한국중앙총상해입니다. 한국중앙총상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상인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일본인들 좀 몰아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면 우리가 철시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철시를 강화하겠다. 즉 시장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중앙총상해.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한국협회. 자 볼까요? 한국중앙총상해는 아까 서울상인단체, 즉 시전상인들 단체 얘기하는 거고, 이건 보부상단체예요. 키워드는 뭐죠? 한국이죠. 한국이라는 단어는 뭐죠? 자, 봐봐. 조선이라는 나라가 1897년이 되면 대한제국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대한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혹시 물어보면 무슨 단체가 나올 때 한국이라는 단체가 나오면 이건 대한제국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1897년 이후로 넣어주면 돼야 돼. 이것도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단체가 나오는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한제국식이 만들어진 시전상인 단체하고 보부상 단체들. 오케이? 둘 다 뭐이 사람들은 다 보부상 단체, 한국중앙총상회, 전부 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관어상인들이에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상인들이에요. 은행학 가겠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개, 조선은행,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은행, 조선은행, 한성은행, 민족은행, 천일은행, 이것도 마찬가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가로 열고 1899년 적어놓습니다. 1899년에 천일은행이 만들어진 민족주의 계열 은행입니다. 제일은행, 엔화를 발행했고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이게 일종의 친일 성향을 띤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결과 이 제일은행의 엔화를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쓰였던 화폐들은 거의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동화라든가 상평통보가 거의 이제 쓸 수 없는 화폐가 되고 말았죠. 이권 수호운동,
독립협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고 한은행 폐쇄했고 할빈당 연도 외워야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 몰락한 농민들이 조직했습니다. 그 할빈당은 쉽게 해서 동학의 잔당이라 보시면 돼요. 동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동학의 잔당들이 충청도를 기점으로 출발해서 전국화된 단체가 할빈당입니다. 1900년에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출발해서 전국화되었습니다. 개항 이후에 몰락한 농민들이 조직 대한 3인 논설을 발표 1번에 정형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봐요. 대한 3인 논설을 먼저 보고 올게요. 대한 3인 논설 다음 페이지 별표 갈게요. 사료로 제시할 수 있어요. 사료 제시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 3인 논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할빈당의 활동 내용을 여러분 선택지를 골라내야 돼. 자, 1조 갑니다. 반곡을 실시하여. 반곡 우리 걸 지키자는 얘기죠. 디펜스의 방어니까 디펜스 하자는 뜻이야. 곡식을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지. 구민법, 백성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우린 먹을 거 없는데 왜 수출하냐는 얘기지. 우리가 수출하고 싶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 일본 애들이 강제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본 애들이 왜 가져가는 거예요? 쌀을 갖다가. 쌀이 부족해. 일본 애들이. 왜 부족할까? 일본은 농경사에서 산업화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1960년대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 하삼도 사람들 60년대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올라와요. 산업화 시대에 공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는 거야. 지금 현재 21세기 어떻게 산업화에서 정보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우리 인구의 50%가 넘게 살아요. 지금 현재 2,700만 정도 산다는 거예요. 이 세 지역이. 나머지 다 그 넓은 땅덩어리 어떻게 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건 일본에 쌀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 부족한 부분을 한반도에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뺏어가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쌀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게 할빈당들의 활동 내용입니다. 반곡. 두 번째, 시장 애국상인 출입을 언급해달라. 시장의 애국상인의 출입을, 우리 시장을 완전히 다 잠시겠다. 네, 한국중앙총상회들이 어떻게 서울 명동이든 마포든 오늘 홍대든 어디든 간에 전부 다 일본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보내달라는 얘기. 자, 우리 고정임금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날개 다 꺾였어요.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금강채굴을 갖다가 암금할 것, 언금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이득이 금강이 전부 다 애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사전을 협파하고 균전을 먹밀법을 채용할 것. 백성들이 토지 좀 달라는 얘기, 농사들 땅 달라는 얘기야. 타국의 철도 부설권 허용하지 말 것. 도우, 소를 도살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냐면 소 한 마리는 사람 10사람 목을 한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소를 도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 고가,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해달라. 요순 공명의 효지 안면의 대별을 생각할 것. 요순, 중국의 요나라, 순나라와 공자와 맹자와 효제 안민,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 어른을 공경할 제자입니다. 공경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큰 법을 만들어달라. 뜻 자체는 되게 다 좋습니다. 대한 3인 논설 자체가 할빈당이 주장하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실천성이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가 사정 자체가. 됐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입니다. 별표 기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의 채무를 갚자는 겁니다. 자, 통간부 설치. 통간부 남산에 설치했습니다. 서울의 남산에 설치했습니다. 총독부는 경복궁에 설치했고 1910년에 좀 달라요. 통간부. 자, 봅니다. 우리가 통간부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을사 늑약입니다. 을사 늑약이 몇 년에 맺어졌습니까? 1905년 10월에 맺어졌습니다. 통간부는요 1906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요소예요. 자, 봐요. 을사늑약은 1905년입니다. 1905년 말년 넘어가는 거고, 통간부 설치는 1906년 초입니다. 여기 잡아야 된다고. 시험 요소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통간부가 설치되었을 해 사실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1906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을 매주 사면 뭐 1905년 물어보는 거예요.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시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시험 요소 이겁니다. 을사늑약을 맺어진 시기와 통관부 설치된 시기 연도가 다르다는 사실. 다시 갑니다. 통관부 설치 이후에 적극적으로 차관 도입 약 1,300만 원을 갖다가 일본으로 차관을 도입했는데 이게 우리 국가에 빚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대구에서 대구 강문사에서 강문사는 강문사라고 하는 뭐냐면요. 서울에서 신문이 발행되면 대구까지 가요. 그럼 대구에서 그걸 다시 일반 대리점으로 다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에요. 일종의 신문 영업소?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문사는요. 예. 김광재, 서산동 등이 국민성금모금운동을 전국적으로 예, 언론을 통해서 모금운동을 했던 것들. 그 대표적인 게 금주, 금연, 그 다음에 부녀자들은 비녀와 반지를 내었으며 그 정도 금연을 밝히는 등 전국적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통관부가 배일, 일본을 비척한 운동으로 간주하여 양기탕을 횡령죄로 재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일진회를 이용하여 모금 활동을 중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까요? 하나 밑에다 한 개 적어놓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한 개. 한 두 가지 밑에 여부연 쪽 썼습니다. 한 개 첫 번째. 일반인들만 참여하게 되었다. 살짝 적고. 두 번째. 상층민과 부호들이 참여를 했을까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추가로 좀 적겠습니다. 됐죠?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